가보자. 자, 2차 함수 오늘, 네, 요 주댕라인 시간에 한 번에 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준비됐나요? 들어갈 준비 됐나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2차 함수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2차 함수라고 하는 거, 정의역이 있고, 요렇게 x에다 집어넣었을 때, y값, 치역이 나오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었잖아. x에 대한 2차 방정식. 오늘은 이제 함수, 그래프 개형,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중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2차 함수에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또 좀 되살려 보자고. 자, 우리 항상 함수를 배울 때는요, 제일 처음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기본형이 있었습니다. 기본형. 갑자기 선생님 사라졌어. 그치? 나 여기 있어. 나 어디 안 갔어. 자, 가볼게요. 항상 처음 우리 함수들을 공부할 때요. 뭐가 있었냐면 기본형이 있었습니다. 기본형. 자, 2차 함수의 기본형. 자, 식은 어떻게 생겼었냐면 어쨌든 2차식 형태로 생겼어야 되니까 y는 ax제곱 이렇게 돼 있었을 거고요. 물론 a는 0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자, y는 ax제곱이라는 이 기본형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됐었을까? 맞아요. A가 양수면은요, 아래로 볼록 들어봤지, 그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개형으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0,0을 꼭지점으로 갖는 이런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졌었어요. 그 다음, A가 음수가 되면은요, 요거는 중학교 때 했던 부분이야. 선생님 빠르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요때는 어때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졌었고요. 어디를 지나요? 꼭지점이 0,0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요게 지금 대칭축. Y축을 대칭축으로 갖는. 근데 2차 함수가 약간 수능 문제에 나왔을 때 가장 좀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성질을 얘기하라 하면 여러분들이 2차 함수 나왔을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성질은 선생님 생각에는 대체인성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문제의 조건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하면 막 3차, 4차 함수 이런 거 배울 거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의 조건에 2차 함수에 대한 좀 조건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아, 이 대칭성을 좀 활용하는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A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한 그래프, 꼭지점은 0,0이 되고요. 가운데 지금 Y축이죠. Y축은 우리가 X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Y축에 마음이 삐뚤었어. Y축에 이렇게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앞에 붙어있는 A, 그러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절대값 A가 커질수록 Y축에 점점 어때요? 붙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Y축에 점점 어떻게 된다? 가까워진다. 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기본형을 배우고 나면 이제 표준형이라는 아이가 나와. 근데 이 항상 표준형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과정이 있죠. 네, 요 기본형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합니다. X축으로 N만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X자리 대신에 뭘 써야 될까? 그렇지, X-M. Y자리 대신에 뭘 써야 되겠어요? 맞죠? Y-N이 들어갑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걸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식에 넣어볼게요. Y자리 대신에 Y-N을 집어넣고요. Y자리 대신에 Y-N을 넣고 X자리 대신에 X-M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Y는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AX-M 제곱 플러스 n이다.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이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볼게. 잘 생각해봐. 축으로 n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생각을 해봐.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 될까? 맞습니다. m, n이 꼭지점이 될 거고 요거 우리 꼭지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칭축은 얼마가 되겠어요? x는 m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그대로 유지할 거고 음수면 위로 볼록한 형태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m, n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괜찮을까요? 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모든 실수 범위에서 이거 참 2차 함수는 최대 최소 문제와 엮었을 때 참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는 무슨 값만 존재해? 최소값만 존재하고요. 위로 볼록일 때는 무슨 값만 존재해요? 맞아요. 최대값만 존재합니다. 요런 내용들. 이거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야. 그죠? 지금 기억 약간 리마인드 시간.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는 시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 표준형을 갖다가요. 다 전개를 해요. 그럼 어떤 형태가 돼요? 맞아요. 일반형이 됩니다.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근데 a가 뭐가 아니에요? 0이 아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z를 갖다가 다 전개해가지고 만든 거야.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일반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2차 함수 그래프 일반형 선생님이 교환에 정리해드린 부분에 보면 이제 꼭지점을 구하고 축을 구하고 뭐 y좌표를 구하는 막 공식처럼 요걸 좀 써놨는데 나는 이것까지 뭔가를 암기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 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일반형으로 표기되어 있을 때 요걸 표준형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충분히 여러분들 어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를 식 변형을 통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좌표라던가 대칭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하고 싶지 이거를 막 공식을 외워서 구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 자, y좌표 같은 건 당연히 x에다 0을 대입해야 y축하고 만나는 점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y는 c가 될 건데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우리? y는 예를 들어서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입니다. 자, 요거 지금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요거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한 번만 딱 보여드릴게요. 안 되는 친구들은 지금 집중해 주세요. 자, 간다.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거야. 근데 몇 개까지? 2개까지만 이렇게 보세요, 우선. 그래서 요 2차항 앞에 개수를 이렇게 뽑아줍니다. x제곱 마이너스 몇 x? 2x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리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고요. 자, 2의 절반은 얼마야? 1이지. 제곱하면 플러스 1을 이렇게 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3이죠, 3. 그래서 3을 더 썼으니까, 아니, 원래는 3 없었잖아, 여기. 4가지 더 썼다고, 그지? 그러니까 더 쓴 아이는 빼줄게. 마이너스 3. 요거 플러스 1 내가 더 넣어준 아이는 3 썼으니까 도로 없었던 1로.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던 플러스 7을 이렇게 더하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쪼개서 계산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x-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때? 선생님 지금 어때? 표준형으로 정리했지. 그러니까 이런 뭐 대칭축이라던가 막 이런 거를 공식을 뭐 내가 약간 여유가 돼서 외울 능력이 된다면 외워도 좋지만 아무래도 암기해 놓으면 계산은 빨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뭐 굳이 그거는 뭐 빠르게 이거 정리하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얘는 3x제곱이라는 기본형 2차 함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분석이 가능하다 이거지. 대칭축은 얼마가 돼요? x는 1이 될 거고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일 거기 때문에 최소값은 얼마다? 4다. 그렇지.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공부를 하는 내용이고 2차 함수의 식 구하는 것도 선생님이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요것도 한번 눈으로 한번 쓱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사실 2차 함수 단원을 공부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냐면 물론 이런 부분들도 정리는 하고 가지만 맞습니다.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요. 여러분 최대 최소 구하기
근데 선생님 지금 다 한 거 아닌가요? 그치, 다 한 거 같지? 그런데 이제 범위를 줍니다, 범위를. 그래서 범위의 제한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최대 최소 구하기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때? 잘 듣고 있나요? 막 나만 떠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확실히 여러분, 다른 얘기할 때보다 공부할 때 구독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수가 더 많네요. 근데 여러분, 그 주변에 좀 주댕나이 통보 좀. 나 키워주기로 했잖아. 아니야? 주변 친구들한테 주댕나이 들어라. 주댕나이 들어라. 아니,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적극 홍보해 주셔서, 네, 프로 유튜버가 되면 여기 지금 우리 초창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댕댕이들, 내가, 그치, 잊지 않겠다.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홍보도 좀 해주시고. 주댕나잇 들어라. 금요일날 뭐하니? 너 쇼츠 보지 말고 주댕나잇을 들어라. 홍보. 아니면 구독이라도. 아니면 좋아요라도.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좋습니다. 네, 또 막 이런 얘기하면은 또 막 가네요. 막 어딘가에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네요. 조교쌤, 저기 핑크 분필 좀 손에 몇 개 쥐어주면 안 되겠어요? 카메라 가까이 이어갖고 내가 저기를 다가가면은 여러분들이 다 나가서 시청자 수가 빵명이 될까봐 내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원래 분필 쓸 때 핑크, 노랑, 하얀색 이렇게 세 개 조화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내가 아까부터 핑크가 너무 쓰고 싶은데 핑크가 저 카메라 바로 앞에 있는 거. 내가 저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가까이 가면 얼굴이 이만하게 나오잖아요. 안 된다. 그것은 안 된다. 내가 또 계속 생각을 했지. 그것은 안 된다. 그것만큼. 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는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는요, 어떤 그래프? 위로 볼록한 그래프 그려진다 그랬어요.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야. 그럼 생각해봐. 아래로 볼록일 때는 요 꼭지점의 y값이 최소값이 될 거고요. 꼭지점의 y좌표가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순순히 모든 실수를 주지 않아. 그럼 이제 어떻게? 범위를 줍니다. x의 범위를 준다고요. 자, 여러분 해볼게. 내가 봐. 만약에 범위를 a부터 b까지 이렇게 범위를 줬어. 요 구간 안에서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요 구간 안에서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최대값 얼마겠어요? 여러분 얘기해봐. 여기가 x가 a일 때고 여기가 x가 b일 때. 자, 최대값 얼마 되겠어요? 쪼기, 그치? 쪼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쪼기 텔레파시를 타고 가볼까? 여기 최대값, 그쵸? 최소값은요? 여기, 그렇지, 여기 최소값. 맞아요. 양 끝값이 이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최대 최소값이라는 건 y값으로 나올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 y값으로 나올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얘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a를 넣었을 때가 가장 큰 값, 최대값, b를 넣었을 때가 가장 작은 값, 어떤 값 돼요? 최소값,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b 범위를 이렇게 바꿔볼게. 괜찮아요? 자, 최대값은 어디인가요? 그렇죠. a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고요.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꼭지점 값이 y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꼭지점이 들어가 있는지 꼭지점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꼭지점 x좌표를 구해서 범위 안에 포함을 하는지 아니면 범위 바깥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양 끝값이 최대 최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최대 최소는 그치 꼭지점 중 하나가 될 거고요. 꼭지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뭐 최대가 되든 최소가 되든 나머지 하나는 자 요것도 알아보자. 둘 다를 대입해서 더 큰 걸 최대값이라고 해도 되는데 2차 함수의 특징상 이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최대, 얘는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최소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 그러니까 대칭축으로부터 어떤 게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서 나머지 최대 최소값을 결정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내용을 선생님이 교재에다가 다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는 않죠? 뭐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니지?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결을 할 거야, 선생님이. 무슨 연결을 할 거냐?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을 배웠단 말이에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내가 가르쳐줬어? 이거 근 구하는 거 가르쳐줬고요. 그치? 그 다음에 근이 서로 다른 두실근이냐 중근이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 이거를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판별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맞죠? 그리고 개수들만 가지고 근의 합, 곱 이런 것들 구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을 지을 거야. 누구랑?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계를.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 그랬잖아. 뭐 아래로 볼록입니다. 뭐 위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은 y값이 얼마인 i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y값이 0이 되게 하는 이 x값들을 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2차 방정식의 근은 이 2차 함수가 어느 축과 만나는? x축하고 만나는, 그치? 요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에 뭐가 되더라? 근이 되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응용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을 가질 수도 있고 이거를 판별식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판별식을 가지고 이 2차 함수가 아니 근이라는 것이 결국 x축하고 만나는 거라며. 그러니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 요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지 아니면 x축에 요렇게 접할지 아니면 x축하고 만나는 근이 없을지 누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까? 마치 판별식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고요.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맞아요. 판별식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용원 선생님 지금 대표적으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 그려드렸는데 위로 볼록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d가 0보다 클 때는 두실근, d가 0일 때는 중근, d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안 만나게끔 이렇게 2차 함수에서 x축하고 만나는 위치 관계를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야, 이런 내용들 계속 기본적으로 계속 등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도 수업을 했잖아. 선생님의 수업의 대부분이 다 고3 N수 수업입니다. 현장 강의는 다 고3 수업, N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선생님 오늘 아침에 수2 그러니까 이제 개정교과로는 수2가 미적분이 되나요? 미적분, 그 다음에 개정 전, 지금 현 고3 친구들 기준으로는 수2에 보면 함수의 연속,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원 있잖아. 거기서 오늘도 나왔어. 2차 함수 하나 주고, 직선 하나 주고, 뭐 얘네들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로 정의해서 뭐 연속, 불연속을 알아보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면 참 희한해. 오늘도 선생님 수업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면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말해요? 라고 하는데 막상 문제의 2차 함수와 미지수 하나 딱 심어놓고 1차 함수 주고 서로 만나는 t값에 따라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막 이렇게 나오면 생각보다 바로 판별식을 이용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더라는 거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알려주면 설명을 해주면 맞네가 되는데 혼자 푸세요라고 하면 막 그래프를 그리고 직접 막 약간 요상하게 푸는. 또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은 정말
그런 것 같아. 요즘 더욱 느끼는 건데 일단 수학을 잘하려면 갑자기 이 부분이 약간 쇼츠각 아니야, 쇼츠각? 자, 수학을 잘하려면 일단 첫 번째, 당연히 개념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 부분을 내가 설명할 때 새로우면 안 돼. 일단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해야 돼. 모든 개념들이.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식이 왜 나오게 됐는지, 막 그런 것도 하잖아요. 막 수학도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개념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 근데 선생님이 강사 생활을 되게 오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가르치게끔 되는 거, 그거 1년차, 2년차 때도 그때 당시는 완벽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학생들이 될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그 개념을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설명할 순 없다라고 봐, 나는. 그냥 설명은 할 수 있겠지. 그치만 완벽하게 설명하는 건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쉽지는 않다. 그러나 내가 개념을 안다라는 건 내가 이렇게 설명들을 했을 때 이 맥락들이 있잖아. 어떤 걸 써야 되고 판별식을 써야 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기본 개념들은 분명 잘 잡혀 있어야 된다. 내가 등차 수열 말했어. 등차 수열이 뭔지 모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일반항 못 구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공식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알아둬야 된다. 근데 다들 개념만 알면 수학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개인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 수학적으로 뛰어난 친구. 우리 왜 예체능도 뛰어난 친구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방면으로. 그죠? 수학도 수학적으로 뛰어난 친구들은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도 본인이 별의별 응용을 다 해서 문제의 답이 나올 때까지 사고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개념만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막 다 되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문제들을 풀면서 이 개념을 어떨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들, 문제를 푸는 사고력을 누적할 시간을 줘야 돼. 그럼 그 누적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많이 틀려야 돼. 여러분, 많이 안 틀려보고 안 풀어보고 내가 그게 어떻게 갑자기 쌓입니까? 수학은 정말 시간이거든요. 쌓아가는 과목이에요. 쌓아가는 과목. 어느 날 갑자기 공식을 막 외운다고 해서 갑자기 점수가 폭 튀는 과목이 아니라 내가 배운 개념들을, 그러니까 물론 개념들을, 공식들을 외우는 시간은 필요하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에 적용해 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푸는 스킬,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를 누적해 가야 된다. 쌓여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개념을 공부하면 그러니까 요만큼 공부를 해놓고 다 맞추고 싶은 거야. 왜? 난 개념이 잡혀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실제 모의고사에 가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안 되는 게 당연하지. 너가 문제를 뭘 얼마나 풀었는데. 그렇잖아. 이제 그냥 기본 개념 공부한 거거든. 근데 기본 개념만 공부하고 다 맞추고 싶은 거야. 틀리는 게 자존심 상한데. 아니 왜 도대체 자존심이 상해? 문제를 얼마 풀질 않았는데 많이 틀려서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고 내 걸로 맞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근데 그 시간을 거치지 않고 틀리는 게 자존심 상한데 혹은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시간에 차라리 다른 공부를 하겠대. 그럼 이제 수학생이 눈물 나는 거지. 왜 도대체? 하면 되는데 왜 도대체? 이거는 있죠. 수학은 시간은 분명 좀 많이 잡아먹는 과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성비로 따진다는 거 너무 웃기는데. 뭐 30분을 공부하면 국어랑 영어 공부하는 양에 비해 수학은 몇 문제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얘를 하루 종일 붙잡을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간은 들이기 싫고 공식 외운 거 가지고 문제는 다 풀렸으면 좋겠고. 그건 쉽지 않다. 그거는 안 되는 거다. 그건 안 되는 거다.
그건 될 수가 없다. 분명히 어느 정도 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쌓아가는 시간을 들였을 때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과목은 수학이다.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때 나아지지 않을 수 없는 과목이 또 수학이야. 정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 맞죠? 절대로 수능에서 배신 때리지 않을 과목 수학입니다. 다른 과목, 타 과목 선생님 반박시,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반박시 당신들 말이 맞아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수학 강사인 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때 제일 배신하지 않는 과목, 시간은 분명 많이 든다. 그치만 그 일정 시간을 들였을 때 제일 배신하지 않는 과목, 그것은 수학이다. 그러니 여러분 수학 포기하지 마시고 최저도 수학으로 맞춥시다. 주댕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갑자기 왜 이쪽으로 튀어서 열변을 토한 거지? 지금 채팅창 뭐 다 난리 난 거 아니야? 막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자, 보자. 어머. 아니, 채팅창 재밌네. 야, 댕댕이들끼리 재밌다. 뭐 난리 났다, 지금. 예. 야, 우리 히포 친구, 우리 히포 친구, 이 주댕나잇의 인플루언서네요, 지금. 완전 핫하네요, 예. 예, 나머지 댓글들은 차마 부끄러워 읽지 못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댓글들은 차마 부끄러워, 네, 읽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본적인 것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여러분 누워서 들으라고요. 누워서 맞다 2차 방정식하고 맞아, 여기 x축 위치 관계 나오면 판별식 쓰는 거지, 이런 거. 누워서 이렇게 발가락 튕겨가면서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예쁘라. 그러다 뭐 졸리면 자는 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 오늘 내가 수업했다고 했던 내용이요. 자, 요렇게 이제 2차 함수가 등장을 하고, 누구하고의, 그렇지, 직선하고의 위치관계가 등장합니다. 자, 2차 함수를 줘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주고요. 이렇게 직선 y는 mx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묻는다고요.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빵개냐, 접하면 한 개냐, 이렇게 하면 두 개냐, 이렇게 묻는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뭐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네들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치, 둘이를 갖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지. 얘하고 y값이 같게 되는 x를 구하고 싶다는데. 맞아요? 그럼 이거 한쪽으로 넘기겠죠? 넘기면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 x, 교점의 x좌표라고 하는 i는 결국 요 방정식의 요 방정식의 근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요 녀석의 판별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2점, 판별식 d가 0이면 1점,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나.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이거 엄청 3, 4차 함수 문제에서도 요거 관련해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할 부분은 다 한 것 같고 우리 문제 풀러 가볼까요? 네. 뭐 문제 가볍습니다. 그죠? 네.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교환 없는 친구들은 우리 조교쌤 댓글창에다가 또 그 교환 받는 방법 한번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항상 그 라이브 우리 시작할 때 교환 빠르게 받는 방법 한 번씩 안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인스타 JDS 매스 오피셜로 오시면은요, 뭐 주댕 수학 이렇게 쳐도 요즘 영상들이 좀 올라가서 검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거기 선생님 고정을 해놨습니다. 주댕 치면 교환이 자동으로 발송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서 자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가 x는 2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가질 때.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예요?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가지고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요렇게 세워야 여러분들 2일 때 마이너스 1 꼭지점이고 위로 볼록하니까 최대값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얘를 뭐 하는 거예요? 전개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얘랑 어때요? 비교하면 a는 얼마? 4. b는 얼마? 마이너스 5. 그렇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아 1번은 너무 쉬웠다. 그치?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자 여러분 일단 뭐부터 해보냐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 그랬거든? 맞죠? 자 요거 꼭지점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래요. 해보자. 어떻게 하자 그랬지 선생님이? 그렇지. 요렇게 두 개만 가지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반의 제곱 1. 맞아요? 자, 1 내가 더 썼으니까 뺄게 원래 있던 마이너스 2. 한 번에 계산되면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떤 거야? 이런 식으로. 이 x가 얼마? 1일 때 y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자 갑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1번. 범위가 정해졌잖아. 자, 여러분 어때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안에 꼭지점이 포함이 되죠?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괜찮아? 자, 최대값을 구할 건데 최대값은 어떤 게 최대값이다? 꼭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여러분 마이너스 2랑은 3칸 3하고는 2칸이잖아. 얘가 더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한 아이가 뭐가 될 거다? 최대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어줄게요. 4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계산하면 얼마 돼요? 그치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자 이번에는 범위가 2부터 4까지야. 2부터 4까지? 그럼 여러분 어때요? 꼭지점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부터 4까지면 여기잖아. 꼭지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럼 양 끝값이 최대 최소야. 자 누가 최대고 누가 최소 되겠습니까? 네 2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될 거고요. 4를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될 거예요. 2를 집어넣으면 얼마?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최소 될 거고요. 최대는 4를 넣었을 때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하면 얼마 돼요? 6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여러분? 네, 범위가 제한돼 있을 때 이차함수 최대 최소 구하기, 범위가 없을 때 최대 최소 구하기 다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오케이. 자, y는 아니야 할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제곱의 그래프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1번. 아니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어떤 말이라고요? 그렇지. y값이 0이 되는 x값이 두 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요. 뭐 이용하자고요? 반별식 이용하자고요. 선생님 4분의 d식 쓰겠습니다. 4분의 d식은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k제곱 마이너스 4가 옆으로 넘기면 0보다 작다 되잖아요. k는 뭐와 뭐 사이다? 그렇지. 요거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와, 어렵다. 2x 플러스 7하고 만나지 않으래.
아, 만나지 않으려는데 선생님 같다라고 놓으시면 어떡해요가 아니라요, 여러분. 얘 y값과 이 y값이 같아지게 만드는 x가 없다고. 그러니 요걸 만족하는 근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 얘기 뭐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한다고. 자, 갑니다. 역시 4분의 d식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k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던지 또는 k가 뭐보다? 4보다 크다. 0보다 크다 할 땐 큰 작작 했잖아. 그지?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4번. 네, 가볼게요. y는 4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그래프와 y는 2x 마이너스 3, 2 접할 때 그랬잖아요. 접할 때. 그럼 얘네 둘이 접한다는 건 같게 만드는 요거 마이너스 2x인데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네. 아니면 넘겨서 한번 정리하셔도 돼요. 자, 접한다라는 건 x값이 한 개라는 얘기라고. 그럼 어때? 중근을 갖겠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야 됩니다. 자, 뭐 전개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6하고 2 나오겠죠. 합구하라 그랬네. 근각계수의 관계 바로 이용하면 되네요. 선생님 바보.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다. 인수분해 안 하시고 직접 바로 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